과잉 진단, 과잉 진료, 과잉 치료는 돈만 쓰게 만든다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을 해친답니다. 이런 병원의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국민들이 꼭 아셔야 할 과잉 진단과 과잉 진료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의사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병원을 자주 가게 됩니다. 지금은 건강해서 병원 갈 일이 없다고 해도 세월이 흐르다 보면 몸을 쓸 만큼 쓰면 여기저기 고장이 나서 아픈 곳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병원을 가야 하고 의사 선생님을 의지하게 되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요, 주변에서 누가 아프대, 병이 생겼는데 암이래, 이런 소리 들려오면은 나도 몸병이 생기는 거 아닌가 하면서 건강 염려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거 좋은 거래 하면 그거 사 먹고, 또 방송에서 이게 그렇게 좋대 또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는 건강식품이 넘쳐나고 뜯지도 않은 것들도 많은데 그래도 또 좋다면 또 삽니다. 이렇게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자주 가게 되는데, 빨리 안 나면 또 다른 병원으로 이 병원 저 병원 쇼핑을 하게 되죠. 병원은요, 너무 안 가도 문제고요, 너무 자주 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병원을 가면 어떤가요? 우리는 진료를 받고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다른 검사 해야 된다면 또 해야 되고, 또 어디를 수술해야 된다고 하면은 또 해야죠. 어디가 안 좋아서 병원을 갔는데 그걸 고치려면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놀라운 얘기를 들었네요. 현직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의사 대상 인센티브가 있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사 대상 인센티브는 심각한 과잉 진료를 하게 만드는 거지요. 대형 병원, 전문 병원이 늘어나면서 경쟁을 하다 보니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불필요한 검사, 약물 처치를 하게 돼 묶음 처방도 조장한답니다. 묶음 처방이 무엇인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지 않아도 건강검진을 하러 병원에 갑니다. 그 건강검진에도 의학적 근거가 미약한 옵션 프로그램이 많다고 합니다. 좋다고 해서 하게 만드는 거죠. 과잉 진료의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얘기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갔다면 단순 허리 통증이라도 의사는 MRI 찍자 하고 그 다음 시술 권하고, 그 외에 비급여라 비싼 요금인데 요즘 많이들 하고 있는 도수치료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하라고 그러고 최충격파 이런 것들 처음부터 막 권한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요, 교과서적인 부분을 뛰어넘어서 의사 재량권으로 훨씬 더 많은 행위들을 부여할 수 있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요, 허리 아픈 분들이 많아요. 일단 병원 가면 실비보험 있냐고 물어본대요. 있다고 그러면 다들 도수치료로 들어간답니다. 비용도 꽤 비싸더군요. 그런데 잠깐 시원하기는 해도 이게 진짜 치료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대요. 실비보험에서 돈이 나오니까 의사가 해야 된다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다가 치료가 안 되고 계속 아프면 다른 치료로 바꾸게 되겠죠.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우리는 약자입니다. 그것이 과잉 진료든 과잉 치료라 해도 아프니까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라는 대로 안 했다가 더 아플까봐, 혹시 하라는 대로 하면 깨끗하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에 찝찝한 생각이 들어도 결국엔 하자는 대로 합니다. 그러니 의사 선생님들 좀 양심껏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주 그러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많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검사는 좀 빼주세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벼룩이 간을 내먹듯이 이렇게 이러니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요, 미국에서도요, 글쎄 한 30%는 과잉 진료를 하고 있다고 논문에 나와 있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과잉 진료고 어디까지가 과잉 치료고 어떻게 알고 판단을 해야 하나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참 답답합니다. 이거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요, OECD 헬스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병원, 의원 이용일수가 제일 많답니다. 우리나라는 1년 중에 국민 1인당 병의원 이용일수가 16일 정도, 일본이 12일 정도, 독일이나 영국 이런 나라는 보통 4, 6일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의 2, 3배가량을 많이 이용한답니다. 글쎄요, 그게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잘 돼 있고 병원비가 싸서 그런가요? 문제가 뭐야 하면은요, 환자들이 자주 가고 싶어서 갈 수도 있고요, 의료 공급자가 훨씬 더 자주 이용할 수 있게끔 부추겼을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과잉 진료가 많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대요. 이렇게 병원을 자주 다니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본인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아주 많답니다. 유럽은요, 7, 80%가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뭔가 부추기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병원을 자주 가게 되고 과잉 진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병원 가시면 아실 텐데요. 한 번 가면 자꾸 오게끔 만들잖아요. 어느 병원도 한 번으로 끝나기 쉽지 않습니다. 꼭 다시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의사들끼리는 서로 과잉 진료다, 아니다 알 수 있을까요? 의사들은 알 수 있대요. 국민들은 몰라도 의사들은 알 수 있는 게 환자가요 다른 병원을 갑니다 하다가 안 되면 다른 병원 가잖아요. 거기 가서 이런 얘기 또 하잖아요. 어느 병원에 갔는데 뭐 이런 거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별 차도도 없고 계속 아파서 여기로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의사가 봤을 때 이건 안 해도 되는 걸 그 병원에서 이걸 했구나, 과잉 진료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답니다. 병원 시스템상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것도 있대요. 그게 바로 인센티브제 때문이라는데요. 진료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매출이 높으면 높을수록 소득을 높게 해주는 구조가 과잉 진료를 만들게 하는 겁니다. 저는요 장사꾼들한테만 이 인센티브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 매출을 올리고 장사꾼들처럼 인센을 받으신다니 놀랐습니다. 아주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요? 인센이 있으면 과잉 진료는 불보듯 뻔한 건데 환자가 봉이었군요. 모든 병원이 거의 다 인센티브제가 들어가 있답니다. 옛날에는 없었대요. 그런데 대형 병원이랑 전문 병원이 많이 늘어나고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 어떤 병원에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는데 그 병원이 매출이 훨씬 많이 올라가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병원에서도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 집은 저렇게 해서 인센티브제 도입해가지고 매출이 많이 올라갔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큰 병원에서요 로봇 수술을 한번 했을 때 특정 병원에 있는 교수님들한테 30에서 50만 원의 인센을 제공한다는 공문을 보내서 문제가 된 적도 있답니다. 인센을 제공하게 되면 불필요한 검사, 불필요한 약물, 불필요한 처치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 상대로 장사를 합니다. 또 묶음 처방이라는 생소한 말 들어보셨나요? 병원에서 약물 처방을 하거나 검사를 할 때마다 가격이 매겨지는 건데요. 그런데 이 묶음 처방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중에는 안 해도 되는 검사, 안 해도 되는 치료, 그게 묶음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답니다. 그냥 그야말로 묶어놨으니 자연스럽게 안 해도 되는 것들, 검사서부터 치료제들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라네요. 병원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 묶음 처방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이득이기 때문에 병원이 사실상 묶음 처방을 조정한답니다. 또 과잉 진료 이런 게 있답니다. 묶음 처방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게 외래를 자주 하게끔, 방문을 자주 하게끔 하는 방식이랍니다. 한국에서 아주 흔한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은 1, 2주 정도 추적 관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환자를 2, 3일 있다 또 와라, 2, 3일 있다 또 와라, 이렇게 계속 오게끔 하는 거죠. 근데 그냥 왔다 가나요? 환자가 오면 뭔가를 하게끔 한다는 거죠. 또한 건강검진에서 옵션 프로그램이라는 의학적 근거가 대단히 미약한 그런 게 많대요. 그런 거를 권유받고 하게 되면 이 과정들이 건강검진에서 발생되는 과잉 진단이랍니다. 저도 이제 갑상선 암으로 전절제를 하고 병원을 자주 갑니다만 저도요 안 해도 되는 검사 강요해서 2번이나 했습니다. 그 무서운 팩시트라고 암이 전이 됐나 보는 건데 전신에다 방사선 조사를 하며 검사를 하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검사 하다가 오히려 암이 생길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하자더군요. 전에 수술한 병원에서 팩시트 촬영해서 전이 된 거 없다고, 이상 없다고 나왔는데 혹시 모르니까 또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중증 환자 혜택이 끝나기 전에 해야 된다고 저보고, 그래야지 그 중증 환자 혜택을 받아서 제가 내는 돈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까지 챙겨주시고 참 감사하게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돈 벌려고 그 무서운 방사선을 전신에다 2번이나 쏘이면서 검사를 하기는 했네요. 몸에 얼마나 안 좋았을까요? 갑자기 몸이 막 이상해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 방사선 2번이나 전신에 쏘이는 거 생각하니까 참 몸이 이상해지는, 이거 병원 가봐야 되는지 모르겠네. 갑자기 몸이 이상해지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팩시트 얘기를 또 꺼내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말이 해보시는 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가 저 안 합니다 딱 잘라버렸네요. 왜 자꾸 나한테 방사선을 비싸기도 엄청 비싼데 저는 그거 다른 일반 병원에서 건강검진 다 받고 있는데도 대학병원에서 그런 거 저런 거 자꾸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여기 너무 비싸고 다른 데서 건강검진 다 받고 있고 이상 없다고 그래서 저는 안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네 병원에서 해야 된대요. 그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봐야 된대요. 그러면서 안 한다 그러니까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해야 된대. 그래서 또 저도 몇 가지 고집을 부렸죠. 이거 안 하겠다. 이거 다 하려면 너무 비싸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몇 가지만 했네요. 그래도 느낌이 좀 그랬어요. 이해도 안 되고 왜 딴 데서 하고 있다고 이상 없다는데 자기가 꼭 봐야 된다고 강제로 그렇게 자꾸 하라 그러나요? 돈도 그렇게 비싼데.
이상 없는데 자꾸 하라 그러니까 그게 좀 이상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리고요, 장기 흡연자들에 대한 선량 CT를 찍어보는 건데요. 건강보험 제도로 도입되었답니다. 이것도 논란이 많다는군요. 담배를 오랫동안 피웠다고 하더라도 굳이 검사를 하지 않는 게 더 이롭답니다. 안 하는 게 좋다는 근거들도 많아서 과잉 진단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과잉 진료, 과잉 진단은 그냥 돈을 많이 쓴다고만 생각하는데 오히려 우리들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답니다. 갑상선암이나 전립선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진단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이 본인이 가지고 있어도 생존율이 유지가 되고, 다시 말해서 암이 생겼어도 자기 명을 다 살고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분 중에는 극소수 악성이어서 위험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역학적인 방법으로 조사했을 때 갑상선암, 전립선암, 폐암 조기 진단 CT 이런 것들은 방사선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암 발병률을 더 부추기는 결과가 된답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니 사실은 진단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부분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쩌라는 건지 참 너무 헷갈리지 않나요? 이거 해야 된다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제가 또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았네요. 제가 했던 그 팩CT 2번이나 하게 만들고 얼마 전에 또 하자고 얘기를 꺼냈던 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고가 팩CT 검사가 대학병원은요, 검진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답니다.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비윤리적인 검사랍니다, 이게. 그런데 이걸 해야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작은 암도 찾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검사를 하다가 병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도 의사 양반들 다 아셨을 텐데 자꾸 하자고 하십니까, 그거를. 그런데요, 그때 갑상선암 검사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저는 검사를 하고 암이라는데 재발을 잘하는 거니까 전절제를 해야 한다는데 무슨 배짱으로 그 암덩어리를 몸에 지니고 살아가나요, 제가. 그래서 전절제 했어요. 떼어냈어요. 그 갑상선암이 무서운 게 아니라 갑상샘이 없으니 약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삶이 참 힘듭니다. 검사만 안 했어도 그냥 모르고 살다가 갈 수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 건강관리에 더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게 되었으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이 과잉이든 아니든 의료진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병원을 찾는 모든 분들, 건강검진을 하러 오시는 분들, 그 중에는 밑에 돈이 숨을 못 쉬는 부자도 있고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안 해도 되는 검사나 치료로 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약자입니다. 오늘도 사람 생명을 살리시느라 애쓰시는 의료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양심껏 진료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아프지 맙시다. 감사합니다.